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통계청의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를 2년 연속 시행했음에도 쌀값 호조로 벼 재배 면적이 별로 줄지 않은 겁니다. 네, 이대로라면 평년장만 돼도 쌀 생산 과잉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 등 정부의 선제적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2만 9,82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겨우 7,853헥타르, 단 1.1%가 감소한 겁니다. 이처럼 감소폭이 작은 건 근래에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2012년 4,651헥타르가 줄어든 이후 최소치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게는 16,000헥타르, 많게는 24,000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가 2년 연속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 면적이 기대만큼 줄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걸까? 우선 지난해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논에서 상당 면적이 올해 다시 벼로 회귀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은 3만 3천 헥타르, 여기에 농지 매입 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등으로 추진되는 3천 헥타르를 합하면 모두 3만 6천 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이 심기거나 휴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한 논은 13,000헥타르에 불과합니다.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가가 다시 쌀 재배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쌀 가격이 상당히 높게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게 수익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쌀 재배로 다시 회귀한 농가가 많았겠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통계청 역시 쌀값 호조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80kg 기준 19만 3,568원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 8월 25일 기준 18만 8,1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 개발 등 농지 전용도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8년도에 그 쌀값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재배 면적을 이렇게 줄이지 않고 계속 이제 쌀을 갖다가 재배해 갖고서 2018년도에 비해서 감소폭이 좀 축소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쌀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벼 재배 면적을 71만 헥타르 정도로 보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대로 73만여 헥타르의 논에서 벼가 생산되면 평년작을 가정할 때 10만 톤가량의 쌀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시장 격리와 같은 쌀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추석이 너무 일러서인지 추석 대목장을 준비하는 과일 시장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인 사과와 배 이외에도 포도나 복숭아, 멜론 등의 여름 과일로 구성한 과일 선물 세트가 많이 기획됐는데요. 수요기획 추석 대목을 잡아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달라진 기타 과일 시장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주요 유통업체들의 명절 선물 세트 판매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빨라진 추석 덕에 기타 과일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싼 사과나 배 대신 다른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섭니다. 고객들도 점차 사과, 배 위주에서 다른 제철 과일 쪽으로도 지금 선물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수용으로 쓰이지 않는 복숭아를 명절 선물 세트로 처음 기획한 백화점도 나왔습니다. 이전까진 가정 소비용 위주로만 팔렸지만 올해는 선물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추석이 빨랐어요. 다른 과일은 아직도 덜 익은 것 같고요. 복숭아가 익기도 잘했고 맛도 좋아서 복숭아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샤인머스켓 포도의 판매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급 과일로 인기가 높다 보니 단독 또는 혼합 선물 세트로 많이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지난해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kg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5,000원에서 3만 원. 그게 지역마다 좀 틀린데, 이게 제일 최상품은 한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보고 있고요. 이 인지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는 전년보다는 좀 괜찮게 좀 흥전되고 있고. 가정 소비용으론 맛은 물론 가격도 적당한 캔베럴리나 거봉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캔베럴리는 3kg들이 상품 한 상자당 15,000원, 거봉은 2kg들이 상품 한 상자당 12,000원을 웃돌 것으로 점쳐집니다. 몇 년 전부터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멜론도 이번 대목장에서 좋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8kg들이 득품 한 상자 값이 25,000원에서 3만 원가량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입니다. 다만 품위와 출하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명절 가까워질수록 지금 출하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시세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명절 전에 중매들도 좋은 것만 취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품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아예 구매를 안 한다. 판매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 뜨는 시세만 좀 확인하고 올리시지 말고 그냥 품위 선별 잘하셔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우스 감귤도 대목장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올해 품위가 좋은 데다 출하량이 꾸준해 다른 품목들보단 가격 등락도 적은 편입니다. 반면 단감은 이른 추석 탓에 출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돼 서촌 조생의 경우 10kg들이 득품 한 상자 값이 5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가량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우리 농식품을 추석 선물로 애용하자는 캠페인에 기관 단체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공공기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농식품 업계가 한껏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석 선물은 우리 농식품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까지 함께하면서 캠페인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980여 곳의 조합과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소속된 기업만 67만 9천여 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1일까지 농식품부가 제작한 우수 농산물 모음집을 배포하고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함께 전남 우수 농식품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는 오는 6일까지 광주 상공회의소 1층에서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농수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 및 충북연구원과 손을 잡고 도내 120개에 달하는 6차 산업 인증업체가 생산한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 촉진 캠페인을 벌입니다. 강원도도 춘천과 원주 상공회의소 및 강원농협 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원주와 춘천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우리 농식품 판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전북도와 경북도 역시 추석 연휴 전날까지 우리 농식품 소비를 위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구매 활성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내일까지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8곳의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농식품 홍보, 판매장도 설치 운영해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주요 소비지 지역상공회의소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붐업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한편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 및 농협몰에선 추석맞이 우리 과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최대 20% 할인 판매에 나섰고 추석 선물 세트 등 1,500여 품목에 대해선 최대 42% 할인된 가격을 내세우며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농식품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함인데요.
파프리카처럼 특정 국가의 수출이 집중됐던 품목들의 새로운 수출 시장도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관계 경색 등 수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누적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출을 견인할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력 시장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시장 다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핵심으로 한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본과 특별한 규제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불안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품목들에 대한 시장 다변화 지원을 조금 더 충실히 하고, 특히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일본에 이제 완전히 집중된 이 현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 시장으로 중국을 좀 확실하게 다져가자는 관점에서 지난해 수출량의 99.5%가 일본에 집중된 파프리카는 대만과 홍콩의 대형 유통 매장의 판촉 행사비를 지원해 대일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량의 79.4%를 일본에 의존했던 토마토도 싱가포르 등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된 양파 등의 품목도 수출 시장이 확대됩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과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신북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합니다. 한류와 K푸드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도 펼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박항서 감독을 활용한 우리 농산품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유튜브 광고도 추진합니다. 민관 협업도 강화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구축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형 유통 매장의 상설 판매관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도매시장 협의체와 연계해 채소류 기획 수출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검역과 안정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하반기에 출하되는 배, 사과, 포도 등의 검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중국에서 농식품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우수 농식품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중국 주요 도시인 상하이와 칭다오의 맥스타 백화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곳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행사 대상은 도내 15개 업체가 생산한 39개 품목으로 특히 도라지 진액과 액상차 품목들의 반응이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농식품 홍보 행사 기간 동안 약 2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도는 약 6만 5천 달러의 판매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기원 미래농업실에서 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쌀 식미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7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식미평가회에서는 외래 품종인 추청벼를 비롯해 국내 육성 쌀 품종 등 총 5품종에 대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국내 육성 품종 4품종 모두 외래 품종인 추청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 농기원은 충북 지역에 맞는 우수한 국내 육성 벼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2023년까지 충북 벼 재배 면적 중 외래 품종 재배 면적을 1,500헥타르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2년까지 국내 육성 벼 품종 5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벌초 성묘객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에 조성된 시군 공사유 임도와 산림청 국유 임도를 임시 개방합니다. 오늘 22일까지 개방되는 임도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관리 상황에 따라 개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단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 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습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과 보호 등을 위해 개설한 산림도로로 경사가 급하거나 비포장 구간이 많으며 차량 운행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도가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 단속의 대상은 수원지 상류 하천과 농공단지 밀집 지역, 축산분유시설과 대규모 폐수 배출 시설입니다.
또한 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팀을 운영해 야산과 공원지 등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와 양도 낙취 방지 시설 미가동 행위도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9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는 숲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걷고 있기만 해도 싱그러움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숲. 그래서 일상에 지친 이들은 숲에서 휴식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전원생활 이번 호에서는 이런 숲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숲을 가득 메운 수종부터 그 속에 녹아있는 역사까지 전국 각지에 가볼 만한 숲과 다양한 힐링 숲 체험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심신을 치유하는 진정한 휴식을 위한 숲으로의 여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달 노포기행에서는 전통의 술도가 충북 진천의 덕산양조장을 찾아갑니다. 정성과 시간이 빚어내는 깊은 맛의 막걸리만큼이나 사연이 많은 덕산양조장의 역사와 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질 뻔한 양조장을 물려받은 이방희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이 주는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을 위로하는 술을 빚어온 덕산양조장의 90년 역사,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우주로의 여행이 현실이 되고 있죠. 지구 밖, 끝없이 펼쳐진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여행은 어디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는 걸까요?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비로운 우주 소개를 비롯해서 우주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즐길 수 있는 우주여행 간접체험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보는 코너죠. 뚜벅뚜벅 교과서 인물여행 이번 회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한산대첩의 현장인 한산도가 떠오르는데요. 한산대첩을 비롯해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이 가득한 경남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가장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적 도시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9월 특집 기사에서는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생물 농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최첨단 기술의 소개와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가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미생물 농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작물 생산과 관련 방제, 비료는 물론 생육 증진용으로도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농업용 미생물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우수 농가 사례를 찾아가 봅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농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신소득작물 코너에서는 쿠카멜론을 소개합니다. 쿠카멜론은 멕시코 등 중남미가 원산지인 박과 채소인데요. 겉모양은 수박과 비슷하지만 자른 단면은 오이와 비슷합니다. 7월에 수확을 시작해서 10월까지 제철을 맞은 쿠카멜론. 이색 채소에 관심 있는 개인과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최근 농가 소득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수박 모양의 오이맛 미니 채소 쿠카멜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9월호 기획특집에서는 사슴 산업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녹용과 사슴 중탕 소비가 확산되면서 소, 돼지, 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축산업으로 성장했던 사슴 산업은 2004년 녹용시장 전면 수입 개방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침체된 사슴 산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고품질의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슴 농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사슴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죠. 다변화 시장을 준비한다 코너에서는 전남 나주의 고슴도치 농장을 찾았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현재 약 3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려동물 중에 고슴도치 역시 인기를 유지하는 반려동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고슴도치 전용 사육 농장인 전남 나주 고슴도치 농장을 찾아서 고슴도치 키우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색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월간 축산 9월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